박진석의 저택 앞. 성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빈과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고성희와 지은호. 성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새어머니가 왜 은호 후배와 함께 있는 거지? 성재가 다가갔습니다. 은호 후배, 여긴 어떻게? 은호가 성재를 봤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부사장님, 여긴 어떻게? 성재가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성재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 한국에 몰래 들어온 것, 우진이 간이식 수술을 받은 것, 그 간을 준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지금 새어머니와 은호 후배가 함께 있는 이 장면. 성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설마 은호 후배가 새어머니 딸이에요? 고성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은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다시 물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은호 후배 생모예요? 며칠 후 성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은호가 새어머니의 버린 딸이라는 것, 우진의 쌍둥이라는 것, 우진에게 간을 준 사람이 은호라는 것,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성재는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지역의 사무실. 성재가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역이 물었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지역아, 나 큰일 났어. 뭔데? 성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새어머니가 은호 씨 친엄마래. 지역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우진이 쌍둥이가 있었어. 새어머니가 버린 딸. 그게 은호 씨야. 지역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악마 같은 여자가 성재 내 새어머니라고. 응. 지역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미쳤어, 진짜. 은호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내 새어머니였다고. 성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몰랐어. 진짜 몰랐어. 지역이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 아버지한테 말해야 하나? 말해야지. 근데 내가 말하면 고자질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난 전처소생이니까. 지역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그렇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같은 시각, 은호의 사무실. 은호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망신고서. 며칠 전 은호는 자신의 출생 기록을 조회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어 있었다는 것. 30년 전 고성희가 은호를 버리면서 사망신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은호는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은호를 입양하면서 새로운 호적이 만들어졌기에 지금까지 몰랐던 것입니다. 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버린 것도 모자라 죽였다고 신고까지 했어? 내가 살아있는데?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은호가 고성희를 찾아갔습니다. 고성희가 묵고 있는 호텔 로비.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들킬까봐 며칠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텔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고성희 앞에 섰습니다. 고성희가 놀랐습니다. 너 왜 여기? 은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고성희가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사망신고서요. 30년 전에 당신이 낸 거. 고성희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내 사망신고까지 한 거예요? 그건 나 살아있었는데 버린 것도 모자라서 죽였다고 신고까지 해? 고성희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박 회장이랑 결혼하려면.
그게 이유예요? 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혼하려고 자식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요. 고성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로비에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낮춰. 사람들이 보면 어때서요? 당신이 한 짓인데. 은호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당신 남편은 어디까지 알아요? 고성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사망신고까지 한 거 알아요? 몰라요, 그죠? 은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이거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성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고성이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박진석에게 말할까봐, 성재가 박진석에게 말할까봐, 우진이 박진석에게 말할까봐,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한 사람씩 막아야 했습니다. 먼저 성재. 고성이는 성재를 찾아갔습니다. 성재의 사무실 앞. 성재가 나오자 고성이가 막아섰습니다. 성재야, 잠깐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는데요. 제발. 성재가 한숨을 쉬며 멈췄습니다. 고성이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 뭐요? 다 알잖아. 은호일. 성재가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새어머니가 한 일은 새어머니가 책임져야죠. 성재야, 내가 잘못한 건 알아. 근데 지금 이걸 터뜨리면 다 끝나. 그건 새어머니 문제잖아요. 고성이가 성재의 팔을 잡았습니다. 내가 하려는 그거, 그래서 내 모가지가 댕강 잘려나가는 모습을 내 아버지가 보게 하고 싶은 거야? 성재가 고성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성재야, 저는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새어머니가 한 일은 새어머니가 감당하세요. 성재가 돌아서 갔습니다. 고성이가 그 자리에 서서 성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편 영란은 웹툰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구한 작업실. 지환이 옆에서 커피를 건넸습니다. 영나야, 쉬엄쉬엄 해. 응, 고마워 오빠. 영나가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빠, 나 이번 화만 끝내면 연재 준비 끝이야. 진짜? 대단하다. 히히. 영나가 웃었습니다. 그때 영나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영나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영나야, 너 지금 어디야? 그냥 밖이요. 집에 안 들어오고 뭐해? 할 일 있어서요. 무슨 일? 그냥요. 고성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또 그 웹툰 그리는 거지? 당장 들어와. 싫어요. 뭐? 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영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이제 신경 안 쓸 거야. 영나가 다시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영나의 작업실 위치를 알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서가 수소문해서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보고했습니다. 여보, 영나가 몰래 작업실을 구해서 만화를 그리고 있어요. 박진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그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제가 말려도 안 들어요. 당신이 직접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박진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가자. 영나의 작업실. 영나가 마지막 컷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지환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나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야, 갑자기. 그냥, 이제 진짜 독립하는 거니까. 감사 인사. 지환이 웃었습니다. 넌 참 특이해. 바로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진석이었습니다.
뒤에 고성이가 따라왔습니다. 영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작업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은 웹툰 스케치들, 책상 위에 태블릿과 펜, 박진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 당장 집에 가자. 싫어요. 뭐? 영나가 일어섰습니다. 저 이제 제 꿈을 위해 살 거예요. 아버지가 반대해도 박진석이 영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가. 놓으세요. 지환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영나 얘기 좀 들어보세요. 박진석이 지환을 노려봤습니다. 넌 뭐야? 내가 뭔데 끼어들어? 저는 내가 영나 꼬드긴 거지. 이 자식이.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영나가 말하려 했지만 박진석이 영나를 끌고 나갔습니다. 고성이가 지환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기사, 당신 내일부로 해고야. 지환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진석의 저택, 거실, 영나가 아버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만화 그리지 말라고 했지? 안 했어. 아버지, 저는 제 꿈이 뭐가 중요해. 내가 누군지 알아. 슈조이 회장 딸이야. 그게 뭐가 어때서요? 영나도 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살 수 없어요. 인연이. 박진석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철서? 영나의 뺨을 때렸습니다. 영나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고성이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영나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으악,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누굴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해요. 박진석이 다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은 이 광경을 보고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영나를 때린 것, 영나의 빨갛게 부은 뺨, 바닥에 쓰러진 영나. 우진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박진석이 우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진아, 너 왜 여기서 나와? 미국에 있어야 하잖아. 우진이 영나를 부축하며 일으켰습니다. 영나야, 괜찮아? 영나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우진아, 대답해. 왜 한국에 있어? 우진이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수술 받았어요. 수술? 무슨 수술? 간이식이요. 박진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간이식? 왜? 무슨 일이 있었어? 간이 안 좋았어요. 급하게 수술해야 했어요. 뭐? 그런 큰일이 있었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진이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박진석이 고성이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 고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그건 우진이가 간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나한테 숨겼어. 당신이 걱정할까봐. 걱정? 내 아들이 큰 수술을 받았는데 걱정할까봐 숨겨. 박진석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뭐? 제가 간을 받은 사람이 제 쌍둥이 누나예요. 박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쌍둥이? 무슨 쌍둥이? 저한테 쌍둥이 누나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전학기 전에 버린 누나요. 박진석이 비틀거렸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영나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은호 언니를 버렸어요. 은호? 그 인테리어 회사. 네. 은호 언니가 우진 오빠 쌍둥이예요.
어머니가 버린 딸이요. 박진석이 고성이를 돌아봤습니다. 고성이, 이게 사실이야? 고성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사실이냐고. 박진석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고성이가 울먹였습니다. 네, 맞아요. 자식을 버렸어. 그리고 그 자식한테 장기를 빼앗았어. 어쩔 수 없었어요. 우진이를 살리려면. 그래서 버린 자식한테서 장기를 빼앗아. 그게 말이 돼. 우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뭐, 또 뭐가 있어. 어머니가 누나를 사망신고했어요. 박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누나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걸로 신고했어요. 법적으로 죽인 거예요. 박진석이 주저앉았습니다. 자식을 죽였어. 법적으로. 고성이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여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이랑 결혼하려고 자식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이야. 30년 동안 이런 걸 숨기고 있었어. 여보, 닥쳐. 박진석이 일어섰습니다. 박진석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난 당신을 믿었어. 30년 동안. 근데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어? 여보, 제발. 당장 나가. 뭐?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박진석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고성이가 박진석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제발. 나. 박진석이 고성이를 뿌리쳤습니다. 고성이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우진과 영나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영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되는 게 안쓰러우면서도 어머니가 한 일을 생각하면 동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억눌렀던 어머니. 하지만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박진석이 서재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안 나가면 내가 직접 끌어낼 거야. 서재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고성이와 우진, 영나만 남았습니다. 고성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니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누나를 죽였잖아요. 법적으로. 고성이가 우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우진아, 저도 이제 어머니 말 안 들을 거예요. 우진이 돌아섰습니다. 영나야, 가자. 영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남매가 거실을 나갔습니다. 고성이가 혼자 바닥에 남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성이는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2개. 화려했던 30년 결혼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고성이가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영나였습니다. 고성이가 돌아봤습니다. 영나야. 영나가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영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뭘? 은호 언니를요. 왜 버리고 왜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고성이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자식을 버리고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영나야, 저는 어머니를 존경했어요. 힘들게 살면서도 우리를 키워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영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식을 버리고 법적으로 죽이고 나중에 장기까지 빼앗는? 영나야, 그건 실망이에요. 진짜 실망이에요. 영나가 돌아섰습니다. 건강하세요. 영나가 올라갔습니다. 고성이가 손을 뻗었지만 영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서울의 한 호텔. 고성이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박진석에게 쫓겨났습니다. 우진과 영라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성재는 처음부터 남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30년 전 은호를 버린 그날부터 시작된 거짓말. 그 거짓말이 결국 자신을 집어삼킨 것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영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각, 은호의 사무실. 은호가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혁이 들어왔습니다. 은호 씨. 네. 고성이가 쫓겨났대. 은호가 멈췄습니다. 뭐요? 박 회장이 내쫓았대. 성재한테 들었어. 은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군요. 기분이 어때? 은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시원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네요. 지혁이 은호 옆에 섰습니다. 당연해. 어쨌든 낳아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는데도요? 그래도 은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참 바보 같아요. 지혁이 은호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바보 아니야. 그게 사람이지. 은호가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그냥 옆에 있어줘서. 지혁이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야. 며칠 후 박진석의 저택. 박진석이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재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 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박진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겠냐? 30년을 속았어. 30년.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멍청했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는데 몰랐어. 성재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새어머니가 속인 거죠. 그래도 내가 알았어야지. 내가 알았어야 했어. 박진석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성재야. 네. 미안하다. 네. 수빈이 일도. 내가 잘못했어. 성재가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 집안 무시한 거, 수빈이한테 헤어지라고 한 거, 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뭘 안다고 그랬어. 내 눈앞에 있는 것도 못 보면서. 박진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성재야. 성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며칠 후 상철의 집. 상철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또 넣었습니다. 어디든 한 군데만이라도 제발 나를 좀 불러줘라. 상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다정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박 회장이랑 사모님 이혼했대요. 뭐? 수빈이가 성재한테 들었대. 박 회장이 사모님 내쫓았다고. 상철이 놀랐습니다.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뭔가 큰일이 있었나 봐요.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정이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성재랑 수빈이 어떻게 해요? 상철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박 회장이 많이 변했다던데. 변했어도 재벌은 재벌이잖아. 그래도. 상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고 보자.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 며칠 후 한 카페. 박진석과 상철이 마주 앉았습니다. 상철은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불러서 미안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석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철이 놀랐습니다. 뭐, 이 선생님 집안을 무시했던 거, 수빈 양한테 헤어지라고 했던 거,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상철은 말을 잃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큰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람을 판단하는 건 돈이 아니더라고요. 재산이 아니더라고요.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선생님은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저는 돈만 많았지 자식들 마음 하나 몰랐어요. 상철이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요? 수빈 양과 성재의 교제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뭐, 아이들이 좋아하면 그걸로 됐습니다. 제가 뭐라고 막습니까?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불러서 죄송합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박진석이 나갔습니다. 상철은 한참 동안 박진석이 나간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상철의 집, 상철이 다정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박 회장이 사과하더라. 뭐라고요? 수빈이랑 성재 교제 반대 안 한다고. 다정이 놀랐습니다. 진짜요? 응. 그 사람이 변하긴 변했나 보네.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더 반대하지 말자. 여보, 아이들이 좋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막아? 다정이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며칠 후 성재와 수빈이 다시 만났습니다. 한강공원. 두 사람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성재가 말했습니다. 수빈아, 아버지가 변하셨어. 응, 들었어.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한테 직접 사과하셨대. 응, 아버지한테 들었어. 수빈이 웃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괜찮은 거야? 응. 성재가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반대 안 해. 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짜? 응, 진짜. 우리 진짜 괜찮은 거야? 응.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포옹했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편 영나의 작업실. 영나가 웹툰 연재 첫 화를 업로드했습니다. 지환이 옆에서 화면을 봤습니다. 영나야, 올렸어? 응. 떨려? 엄청. 잠시 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밌어요. 다음화 빨리요. 작가님 응원합니다. 영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반응 좋아. 봤어. 대박이다. 영나가 지환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고마워. 뭐가? 옆에 있어줘서,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지환이 웃었습니다. 내가 다 한 거야. 영나가 지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옆에 있어줘. 당연하지. 우진의 원룸. 우진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은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우진아. 누나. 밥 먹었어? 응. 거짓말. 우진이 웃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목소리에서 다 나와. 나와, 밥 사줄게. 진짜? 응. 어서 나와. 우진이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정순이의 식당. 은호와 우진이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반찬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우진이구나? 처음 보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은호 쌍둥이라며? 네. 정순이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은호가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때? 우리 엄마. 좋으시다. 그치? 우진이 웃었습니다.
누나가 부러워. 뭐가?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란 거. 은호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넌 내 인생 살아. 응. 어머니한테 휘둘리지 말고. 응, 알았어. 두 남매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며칠 후, 호텔. 고성이가 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호텔비를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화려했던 삶은 끝났습니다. 고성이가 거울을 봤습니다. 푸석푸석한 피부, 갈라진 입술, 흐트러진 머리카락. 한때 재벌가의 안주인이었던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캐리어를 끌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고성이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한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도, 돈도, 명예도 잃은 사람. 고성이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노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노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에게는 그저 하루가 끝나는 노을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성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예상한 화려한 날들의 향후 전개인데요. 여러분의 예상 스토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주 충격 전개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